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목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을 했으며 2년 보유를 통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위 지인들에게 절대 엄한 데 쓰지 말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흘러가도록 세팅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목돈을 모았던 과정과 그 과정을 견디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2년 반 만에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당시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2년 반으로 따지자면 세후 약 1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중에서 70%는 저축을 하였고 30%는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3천만 원 소비가 큰 것일까요? 2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자면 30개월입니다. 3천만 원을 3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쓴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100만 원이 많은 돈인가요? 물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주거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당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통신비가 고작이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남들 다 드는 보험도 전혀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비보험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험에는 문외한이었으며 살면서 크게 다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비 하나, 안보험 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 정도 지출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와이프와 아이를 둔 가장이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라는 점 때문이라도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쓸데없는데 지출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목돈을 모아야만 했던 이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대학생 때부터 재테크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천성적으로 건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5천만 원만 모으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아파트에 갭투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점이 제가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7천만 원의 목돈을 모으기까지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 외에는 고정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월 5권 정도 부동산 서적을 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출이 아니라 투자인 거죠. 그 당시 저는 부동산 경매에 푹 빠져 있었고 법정지상권, 선순위 가처분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습득하고 유치권을 깨고 명도를 해야지만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큰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매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의 정답은 경매밖에 없구나 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시간만 되면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입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초를 잘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쌓은 기초가 현재 제가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 중 3할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아파트 청약입니다. 물론 목돈을 모으던 그 당시에는 청약에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청약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집값과 비교했을 때 과연 청약 대상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을지에 대해 분석을 하며 저는 청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을 하기 전 주변 답사는 기본이고 비록 전부 떨어지긴 하였지만은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수천씩 붙는 것을 보고 경매만 정답이다 라고 편협한 생각이 트일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니지만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이 로또 당첨되는 그 기대감으로 일주일을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로 지겨운 목돈 모으기를 저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다니고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거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청약 당첨이 단 한 번만 되었습니다. 자, 목돈을 모으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인데요. 당첨되고 매도하는 과정이 다소 스펙타클한데 정말 운이 좋게도 1군 건설사 브랜드의 로얄층, 로얄동에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프리미엄이 수천씩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양권은 초피가 500에서 700밖에 형성이 되지 않아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700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주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피가 2, 3천씩 붙는데 왜 내가 당첨된 아파트는 700밖에 붙지 않지?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모든 부동산에서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매물을 걷어들이며 취소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업자들이 작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떴다방들이 500에서 700만 원으로 매물들을 싸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일으켜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월에 당첨되었고 5월에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공개를 못하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팔았던 그 시점이 그 지역 부동산 사이클 중 최고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공급 물량이 터져나가면서 입주장이 되어서는 마이너스 5천까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분양권을 넘겼던 그 사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 사람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가 목적이던데 교통비 100만 원만 빼달라고 그때 제게 얘기했었는데 빼줄 걸 그랬나봐요. 이번 시간은 제가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돈만 모으면 지겹기 때문에 이 목돈을 모으면서 제가 병행하면서 했던 두 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목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을 했으며 2년 보유를 통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위 지인들에게 절대 엄한 데 쓰지 말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흘러가도록 세팅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매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투자를 모두 하기에는 빠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10년 후 그렇게 모은 부동산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